중구의 고층 빌딩들이 빛나는 오후였다. 유리벽을 따라 부서지는 햇빛은 찬란했고 대로를 따라 늘어선 외제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분주히 오갔다.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예, 부장님, 네, 투자 보고서 같은 대화를 나누며 빠르게 걸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심장,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냉혹한 전쟁터였다. 그 화려함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동대문구의 한 낡은 골목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가스 냄새와 기름때가 묻은 하준 카센터 라는 녹슨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고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다. 마치 이 두 세상은 절대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같았다. 하지만 운명이란 기묘한 것이어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엮어 놓았다. 새벽 6시 자명종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장하준은 벌떡 일어났다.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건 몸에 밴 습관이었다. 2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으니 알람보다 정확한 생체 시계였다. 아버지,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중은 좁은 원룸 벽에 걸린 사진을 향해 인사했다. 사진 속 정용태 씨는 생전의 F1 레이싱팀의 엔지니어였다. 페라리 팀 소속으로 일하며 세계를 누볐던 자랑스러운 아버지. 하지만 하중이 대학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등록금도 감당할 수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가 남긴 이 작은 정비소를 이어받았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았다. 지친 눈가, 굳은 살이 박인 손. 낡은 작업복을 입고 문을 나섰다. 정비소까지는 10분 남짓. 하지만 그 길에는 지난 8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중이 왔어. 문을 여는 구멍가게 주인 오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네,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 손님들이 새벽부터 와서 담배 사고 라면 사고 난리야? 그 옆엔 떡볶이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국물을 끓이고 있었고 파출소 앞에는 교대 근무 경찰관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이 모든 풍경이, 이 동네의 삶이 하준에게는 소중했다. 정비소 문을 열자 기름 냄새가 훅 끼쳤다. 먼저 어제 맡아둔 차들을 점검했다. 15년 된 아반떼는 엔진 오일 교환, 10년 된 스포티지는 브레이크 패드 교체, 그리고 20년 된 프라이드는 이미 폐차감이었지만 주인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타고 싶다고 부탁해 와서 최대한 살리고 있었다. 하준은 한숨을 쉬었다. 돈이 없어서 새 차를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저렴하게 정성껏 고쳐 주려 애썼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오히려 독이었다. 수익이 안 나서 늘 적자였다. 이번 달 전기세도 낼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지갑을 열어보았다. 5만 원권 한 장과 몇백 원짜리 동전들. 월세는 한 달 밀렸고 전기세 고지서는 빨간색 최종 경고였다. 그때 삐걱하고 문이 열렸다. 하준아, 단골인 오 아저씨였다. 어제 고쳐준 차 잘 돌아간다. 고맙다. 별 말씀을요.
아저씨. 근데 있잖아. 이번 달 좀 어렵다. 다음 달에 줄게. 미안하다. 하주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천천히 주세요. 오 아저씨는 기초생활 수급자였다. 폐지 줍는 게 생계였는데 차가 없으면 일자리가 끊기는 상황. 하준이 너 같은 착한 놈이 잘 돼야 하는데 그가 나간 후 하준은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착한 것과 잘 사는 건 별개지.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것 같아. 오전 11시가 넘었지만 없었다. 요즘 들어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대형 브랜드 정비센터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동네 카센터를 외면하기 위해 시작했다. 하주는 라디오를 틀었다.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공구를 정리했다. 그때였다. 우르릉, 골목이 진동할 정도로 강렬한 엔진음이 들렸다. 국산차에서는 나올 수 없는 묵직하고 정교한 소리. 하주는 렌치를 내려두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눈을 의심했다. 새카만 마세라티 MC20이 정비소 앞에 멈춰 있었다. 4억이 훌쩍 넘는 고성능 차가 이렇게 초라한 골목에 차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여자가 내렸다. 키가 170쯤 될까. 완벽한 웨이브 머리가 어깨에 흘러내리고 샤넬 트위드 수트 차림이었다. 루부탱 하이힐, 에르메스 버킨백, 까르띠에 시계와 팔찌가 반짝였다. 패션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모습, 하지만 표정은 싸늘했다. 코끝을 찌푸리며 기름 냄새를 견디기 위해 힘들어했고 주변을 경멸적인 눈빛으로 훑었다. 이지수 화성그룹 상속녀이자 현직 CEO,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로 자산 50조를 자랑하는 재벌가의 여왕. 여기가 정비소 맞나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하주는 기름때에 묻은 손을 닦으며 조심스레 대답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GPS 찍으니까 여기가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녀의 시선에는 이미 여기선 못 고칠 것이란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혹시 소리 좀 들어봐도 될까요? 하준이 다가가자 손을 들어서 막았다. 잠깐만요. 이 차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비싸 보이는데요. 3억 3천이요. 당신 같은 동네 정비사가 평생 벌어도 못 살 타라고요. 노골적인 비웃음. 하준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비싸다고 엔진 원리가 다르진 않아요. 엔진은 엔진입니다. 지수는 코웃음을 쳤다. 웃기네. 이 차 엔진이 뭔지는 알아요. 맥라렌 F1 팀이랑 공동 개발한 V6 트윈 터보 네트로 엔진, 630마력,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적응형 서스펜션, 이런 시골 국산 차량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하주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진단조차 못할 이유도 없었다. 그래도 한번 봐 드릴까요? 진단만 해 드릴게요. 손은 안 댈게요. 지수는 비웃으며 팔짱을 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내 차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고치면 내 재산 전부 줄게요. 하준이 눈을 크게 떴다. 농담 같아 나는 이 지수야
화성그룹 CEO, 개인 재산 2조, 그룹 자산 50조, 포브스 부자 순위 이후 5위. 그녀가 내민 명함에는 반짝이는 금박 글씨로 화성그룹 대표이사 이지수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차갑게 낮아졌다. 반대로 못 고치면 이 정비소 당장 접어. 그리고 다시는 정비사 일 가지 마. SNS에 올려서 전국에 내 이름 알릴 거야. 정비소 안은 숨소리조차 무거워졌다. 하주는 잠시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내기가 아니야. 내 인생이 걸린 거야. 실패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지수가 까르띠에 시계를 보았다. 지금 2시 30분. 3시에 삼성전자랑 50조 투자 미팅 있어. 30분 안에 고쳐. 하주는 숨을 삼켰다. 30분. 너무 짧아요. 부족해 그럼 포기해. 하주는 마세라티를 바라보았다.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하준아, 엔진은 말해. 소리를 들어. 좋습니다. 하지만 나도 조건이 있어요. 성공하면 다시는 저와 이곳을 무시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해 주세요. 지수는 잠시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대신 실패하면 네가 약속 지켜. 알겠습니다. 지수가 휴대전화 타이머를 켰다. 30분 시작. 하주는 심호흡했다. 그리고 마세라티 보닛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엔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중은 보닛을 열어 젖히자마자 숨을 고르며 엔진을 살폈다. 비머닉스 트윈 터보 네트로 엔진. 마치 예술작품처럼 빛나는 카본 파이버 커버, 복잡하게 얽힌 배선, 정밀한 센서들. 하지만 하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귀를 가까이 대고 공회전 소음을 들었다. 딴다. 드르륵 따다. 리듬이 일정하지 않았다. RPM을 살짝 올리자 구간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전해졌다. 아버지의 말이 귓게 울렸다. 엔진의 소리를 들어라. 엔진이 무엇이 아픈지 말해준다. 하순의 손이 엔진 위를 스쳤다. 기름때가 묻은 손가락이 미세한 진동을 읽었다. 이그니션 코일 문제네요. 하중이 조용히 말했다. 이 지수는 눈썹을 찡그렸다. 이그니션 코일, 그게 뭔데요? 하중은 시선을 내리깔고 차분히 설명했다. 스파크 플러그에 고전압을 전달하는 부품이에요. 연소실에서 불꽃을 점화시켜야 하는데 특정 실린더가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수의 얼굴이 살짝 경직됐다. 정확히 어디가 문제라는 거죠. 하중은 공구 상자를 열었다. 멀티미터를 꺼내며 대답했다. 지금부터 측정해 볼게요. 만지지 않겠다더니 진단하려면 저항값을 재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코일은 수치가 달라요. 하순의 손이 이그니션 코일을 하나하나 분리했다. 1번, 2번은 정상이었다. 3번 코일에서 멈췄다. 멀티미터의 눈금이 확연히 달랐다. 보세요. 지수도 가까이 다가왔다. 정말 다르네요. 지수는 잠깐 말을 잃었다. 하중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3번 코일이 문제예요. 교체가 필요합니다. 지수는 팔짱을 꼈다. 좋아.
그럼 새 부품으로 바꿔요. 빨리. 하중은 난감한 표정이었다. 죄송하지만 30분 안에 이 부품을 구할 수는 없어요. 마세라티 전용 부품이라 국내 재고도 적고 주문해야 합니다. 지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럼 정비소에서 해결 못한다는 거잖아요. 하중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임시 방편이 있습니다. 지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임시 방편. 하중은 낡은 돋보기와 가는 전선을 꺼냈다. 코일 내부 2차 권선이 끊어진 것 같아요. 미세한 파손이면 납땜이나 전선 연결로 응급 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며칠 정도 쓰시고 정식 교체를 받으셔야 해요.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런 게 가능해요. 하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아버지가 자주 쓰시던 방법이에요. 현장에서 급할 때는 이렇게라도 살려야 하니까요. 하중은 숨을 가다듬고 작업에 들어갔다. 작은 코일을 분해하자 미세하게 끊어진 권선이 드러났다. 돋보기를 통해 살피며 극세의 전선을 꺼냈다. 떨리는 듯 보였지만 그의 손은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 지수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다. 이 남자 생각보다 진지하고 섬세했다. 25분이 흘렀을 무렵 하중은 땀을 닦았다. 다 됐습니다. 이제 장착해 볼게요. 코일을 엔진에 다시 연결했다. 이제 시동 걸어보세요. 지수가 조심스레 운전석에 앉았다. 버튼을 눌렀다. 부르릉 달라졌다. 그 유명한 마세라티 특유의 부드럽고 낮게 깔린 포효음이 매끄럽게 울려 퍼졌다. 이상한 진동이나 불규칙한 소리는 사라지고 깨끗했다. 지수의 눈이 커졌다. 이게 진짜야. 하중은 후드를 닫으며 미소 지었다. 진단. 그리고 수리 30분 전에 끝났습니다. 지수는 차에서 내려 한동안 하중을 바라봤다. 그의 기름 묻은 손, 땀에 젖은 머리칼. 그 눈빛에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정말 대단하네요. 지수는 처음으로 조금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곧 다시 표정이 굳었다. 좋아. 내가 약속한 거 기억하죠? 하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과받기로 했습니다.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치 자존심을 누르는 듯.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중은 놀란 표정이었다. 지수는 계속 말했다. 당신을 무시하고 깔보고 모욕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의심한 것도. 하중은 당황해서 그녀를 일으켰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해야 해요. 약속이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말에 하중도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고개 숙일 줄 몰랐다. 지수는 살짝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네. 당신 누구예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하중은 잠깐 웃었다. 그냥 동네 정비사입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그냥이 아니야. 마세라티 서비스 센터에서도 진단 못하던 걸 당신은 귀로 듣고 찾아냈잖아요. 하중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F1 팀 엔지니어셨거든요. 페라리 팀에서 15년 동안 일하셨어요. 지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미헬 슈마허가 우승할 때 거기 계셨어요. 전 그분 밑에서 어릴 때부터 엔진을 배웠어요. 지수는 말이 막혔다. F1 엔지니어의 아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그게 이 작은 골목 안 정비소에 숨겨져 있었다니 지수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정혜준 씨. 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중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그저 이 동네 정비사일 뿐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지수가 주섬주섬 지갑을 꺼냈다. 수리비는 얼마 드리면 될까요? 하중은 머리를 긁적였다. 5만 원이면 될 것 같네요. 지수는 놀랐다. 5만 원 마세라티 서비스 센터는 진단비만 20만 원이 넘는데요. 동네 정비소라서요. 지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10만 원을 꺼내 건넸다. 이건 가져가세요.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해요. 당신 실력에 비하면 이 돈도 부족하지만 하중은 머뭇거리다 결국 받았다. 감사합니다. 체에 오르던 지수가 다시 하중을 바라봤다. 그런데 네, 내일. 여기 또 와도 돼요. 하중은 눈을 크게 떴다. 네, 내가 배우고 싶어요. 진짜 일을, 진짜 기술을. 돈 말고도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하중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8시까지 오세요. 작업복은 준비해 오시고.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녀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며 사라졌다. 하중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 여운을 음미했다. 오늘 하루가 그의 인생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하중이 정비소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다. 문 앞에 이미 누군가가 서 있었다. 이 지수였다. 하지만 전날의 샤넬 수트도 루브탱 힐도 없었다. 깔끔한 검은색 작업복, 편한 운동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녀는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일찍 왔어요. 하중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장하주는 문을 열고 들어온 이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색하지만 차림이었다. 루브탱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긴 머리는 깔끔하게 하나로 묶여 있었다.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하중이 살짝 놀라며 말했다. 이 지수는 긴장된 듯 어색하게 웃었다. 첫날부터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하중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배우시는 거예요. 각오 단단히 하세요. 이 지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하중은 가장 먼저 정비소 구조부터 설명했다. 여기가 리프트입니다. 차를 띄워서 하부를 점검하거나 수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지수는
리프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봤다. 생각보다 크네요. 이쪽은 공구함. 종류별로 나눠서 정리해둬야 찾기 쉽습니다. 하중은 공구 서랍을 열어 보여줬다. 스패너, 드라이버, 토크 렌치 등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게 토크 렌치예요. 볼트를 일정한 힘으로 조일 수 있게 해주는 도구. 이 지수가 들어 보았다.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만큼 정밀합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볼트가 부러지고 약하게 조이면 풀릴 수도 있어요. 아, 그냥 조이면 되는 게 아니군요. 하중은 웃었다. 네. 자동차는 사람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장난하면 안 돼요. 그렇게 오전 내내 이 지수는 공구 이름을 외우고 쓰임새를 익혔다. 메모장을 꺼내 하나하나 적어가며 질문도 했다. 이건 뭐예요? 전동 임팩트 드라이버. 볼트 빠르게 풀거나 조일 때 씁니다. 이것이요 브레이크 피스톤 툴. 브레이크 패드 교체할 때 필요해요. 아, 브레이크는 어떻게 교체하나요? 하중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아요. 오늘 실제로 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마침 정비소 문이 열렸다. 낡은 소나타 한 대가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중년 남성이 내렸다. 허주나 브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아, 오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중은 반갑게 인사했다. 이 지수도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오 아저씨가 잠깐 놀란 듯 쳐다봤다. 새로운 직원이야. 하중이 웃었다. 네, 실습생이에요. 많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하하, 그래. 잘 부탁해. 하중은 차를 리프트에 올렸다. 이제 잘 보세요. 이 지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중은 브레이크 캘리퍼를 분해하기 위해 시작했다. 볼트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풀어 캘리퍼를 분리했다. 브레이크는 차에서 제일 중요한 안전장치예요. 절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이 지수는 메모하며 물었다. 패드가 많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제동력이 약해지죠. 최악의 경우 사고로 이어집니다. 무섭네요. 그래서 이 일은 책임감이 필요해요. 하중은 패드를 꺼내 보여주었다. 보세요. 마모 한계선을 넘었어요. 교체해야 합니다. 이 지수는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렇게 얇아질 줄은 몰랐어요. 하중이 웃었다. 직접 해보실래요? 이 지수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제가요 옆에서 도와줄게요. 해보세요. 이 지수는 조심스레 렌치를 잡았다. 처음에는 방향도 헷갈리고 힘 조절도 못했지만 하중이 차근차근 설명하자 따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좋습니다. 천천히. 힘주고. 볼트가 돌며 뚝 하고 풀렸다. 이 지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됐다. 하중이 웃었다. 잘하셨어요. 첫걸음치고 좋아요. 캘리퍼를 조립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지수의 임에는 땀이 맺혔다. 손은 기름때가 묻어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손님 안전이 달린 일이에요. 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리가 끝나자 다가왔다. 허준아, 오늘도 수고했어. 얼마야? 8만 원이요. 그래, 여기. 오, 아저씨는 지갑을 열어 현금을 건넸다.
이지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오 아저씨는 이지수에게도 말했다.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이지수는 허리를 숙였다. 네,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간 뒤 이지수가 말했다. 아까 진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하중은 공구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신뢰가 전부죠. 이 동네 사람들은 다들 아껴서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안전은 포기 못하니까 나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참 멋지네요. 점심시간이 되었다. 하중이 말했다. 배고프죠. 김치찌개 먹으러 가실래요? 이지수가 눈을 반짝였다. 좋아요. 둘은 걸어서 근처 식당으로 갔다. 플라스틱 의자, 형광등 조명, 벽에는 달력과 시골 풍경 사진이 붙어있는 평범한 곳.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허준아, 오늘은 누구랑 왔어? 오늘부터 우리 카센터 실습하는 분이에요.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많이 먹어. 이지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감사합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나왔다. 이지수는 조심스레 한 숟가락 떴다. 너무 맛있어요. 하중이 웃었다. 여기 8년 단골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얼마예요? 한 그릇에 5,000원. 이지수는 눈을 크게 떴다. 5,000원 커피 한 잔보다 싸네요. 비싸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지수는 말했다. 이런 곳 처음 와봤어요. 적응되면 좋아져요. 이미 좋은데요. 하중은 피식 웃었다. 오후에는 또 다른 손님이 왔다. 이번엔 할머니였다. 낡은 프라이드를 몰고 들어왔다. 허준아, 시동이 잘 안 걸려. 어서 오세요. 할머니, 한번 볼게요. 이지수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다. 하중은 배터리를 점검했다. 수명이 다했네요. 새로 하면 얼마나 나와? 8만 원 정도요. 할머니는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게나. 나는 돈이 없는데 하중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중고 배터리 드릴까요? 3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도 돼, 예. 1, 2년은 문제 없을 거예요. 이지수는 놀란 눈으로 하중을 바라봤다. 하중이 중고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동안 이지수가 물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냥 새 것 권하면 돈 더 벌잖아요. 하중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할머니가 부담되시잖아요. 차가 필요해서 오신 건데 최대한 맞춰드려야죠. 이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서비스네요. 작업이 끝나자 연신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중은 웃으며 배웅했다. 조심히 가세요. 이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그동안 자신이 알던 사업이랑 너무 달랐다. 수익성, 효율성. 그런 말만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여기선 사람과 사람이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마지막 손님이 들어왔다. 20대 초반의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이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들어왔다. 형,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돈이 좀 없어서. 하중은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다.
일단 보자. 진단해보니 체인이 늘어나 있었다. 새 체인으로 바꿔야겠다. 보통 5만 원인데? 청년이 난처하게 웃었다. 형, 다음 주에 알바비 나오면 줄게. 하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오늘은 그냥 타. 이지수가 놀라서 물었다. 돈을 안 받고 해주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손님이잖아요. 8년 동안 돈 떼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이지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이 남자에게 사업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었다. 사람을 돕는 거였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하루가 끝났다. 하중은 공구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첫날이었는데 힘드셨지요? 이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보람찬 기분은 처음이에요. 하중이 피식 웃었다. 그럼 오실 거예요. 이지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내일도 오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날 아침 장하주는 평소보다 더 일찍 정비소 문을 열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묘하게 설레었다. 어제까지는 혼자였던 이 공간에 이제는 누군가가 함께였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놀랍게도 화성그룹의 젊은 CEO였다. 문을 막 열자마자 이 지수가 서 있었다.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였다. 눈 밑에는 살짝 다크서클이 졌지만 표정은 결연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밝은 인사에 하중은 피식 웃었다. 또 일찍 오셨네요. 네, 늦으면 안 되니까요. 하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오늘은 좀 더 어려운 걸 배워야 할 겁니다. 이 지수는 눈을 반짝였다. 뭐든 배우겠습니다. 그날 오전에는 냉각수 교체, 브레이크액 점검 같은 기본 유지 보수부터 배웠다. 하중은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건 엔진의 열을 식히는 냉각수예요. 부족하면 과열되죠. 이건 브레이크액 압력으로 제동력을 전달하는 거라. 이거 세는 순간 큰 사고 납니다. 이지수는 메모장을 꺼내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 진짜 몰랐던 게 너무 많네요. 원래 자동차는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사실 수많은 작은 부품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이 지수는 그 말을 곱씹듯 중얼거렸다. 작은 게 모여서 큰 걸 만든다. 사업도 그렇겠네요. 하중은 살짝 웃었다. 맞아요. 사람도 그렇고요. 점심시간이 되었다. 이번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사왔다. 이 지수는 처음에는 생소한 듯 바라보다가 결국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사실 컵라면 잘 못 먹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재벌이니까. 하중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 지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재벌 아니에요. 그냥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오늘부터는 정비소 수습생.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후에는 배터리 교체 작업을 했다. 오 아저씨가 다시 찾아왔다. 허준아. 어제 고마웠어. 아저씨? 또 뭐가 문제예요? 시동이 약간 늦게 걸리네. 하중이 진단기를 물렸다. 배터리 출력이 약하네요. 오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너무 팍팍하다. 얼마야 중고로 하면 3만 원이면 됩니다. 이 지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또 중고 수익 안 남잖아.
하지만 오 아저씨의 얼굴이 밝아지는 걸 보자 이해가 갔다. 하중은 오 아저씨의 어깨를 툭 쳤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고맙다, 허준아. 작업을 마치고 나서 이 지수가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싸게 해주세요? 하중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여기 사람들 다 어려워요. 새것 사람이 하면 못 고치고 그냥 타세요. 그러면 더 위험하죠. 이 지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선생님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하중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다. 좋은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이 동네 사람이니까. 그날 저녁 정비소 문을 닫을 때쯤 이 지수는 말했다. 선생님, 내일도 올게요. 하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다릴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 지수는 매일 새벽같이 왔다. 점점 공구도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 시작했다. 리프트도 스스로 작동할 줄 알게 됐다. 가벼운 오일 교환은 혼자 할 수 있게 됐다. 동네 사람들도 슬슬 익숙해졌다. 허준아, 저 아가씨 오늘도 왔네, 얘. 우리 수습생이에요. 열심히 하네. 보기 좋아. 이 지수는 손님들에게도 깍듯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가씨도 수리하나. 네, 선생님께 배우고 있어요. 어느새 이 지수의 손톱에는 기름때가 배었다. 루브탱 대신 편한 운동화는 때가 탔다. 하중은 그걸 보며 웃었다. 이제 진짜 정비사가 다 됐네요. 이 지수도 웃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배우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하중이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정비소 앞에 낯선 검은색 제네시스가 여러 대 서 있었다. 번호판은 관용. 문을 열자 입은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혜준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동대문구청 건축과에서 나왔습니다. 하순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공문서를 내밀었다. 이 건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철거 명령이 내려졌어요. 하순의 손에서 서류가 덜덜 떨렸다. 철거요? 2주 안에 이주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건 처음 듣는데 우편으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하중은 급하게 우편함을 확인했다. 빨갛게 찍힌 독촉 공문서 여러 장이 쏟아졌다. 요즘 너무 바빠서 보지도 못했다. 그제야 숨이 막혔다. 이주비는요? 보상금은요? 건물 감정가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3천. 이걸로는 새로 차릴 수도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하중은 멍하니 바닥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사진이 걸린 벽, 20년 넘게 묵은 공구들, 매일 인사하던 이 골목, 이 모든 게 사라진다고. 그때 이 지수가 도착했다. 선생님, 오늘도 빨리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하중은 아무 말도 못했다. 이 지수가 공문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다. 재개발 하중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2주 안에 나가래. 이게 끝인가 봐. 이 지수는 공문서 맨 아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화성개발, 화성그룹의 계열사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자신의 회사였다.
자신이 결제했던 사업이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선생님. 하중은 시선을 피했다. 괜찮아요. 내 잘못이죠. 우편도 못 보고? 아니요. 잠깐만요. 이지수는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성개발사업부장님. 저 이지수입니다. 동대문구 재개발 건으로 확인 좀. 숨 가쁘게 통화가 이어졌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네, 이미 승인 다 났다고요. 2주 뒤 철거 확정이요. 하중은 벽을 보고 있었다. 이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3개월 전에 결제한 건이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때 승인한 그 숫자. 아무 생각 없이 수익성 좋다며 사인했던 그 서류. 바로 이거였다. 전화를 끄는 이지수가 하중을 바라봤다.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 죄송해요. 하중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왜 사과하세요? 이거 제 결제였어요. 제가 서명했어요. 하순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라고요? 이지수는 눈물이 맺혔다. 몰랐어요. 그냥 보고서 숫자만 보고 수익성 좋다고. 하중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이제 나보고 나가라고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방법을 찾아볼게요. 됐어요. 하순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이게 현실이니까 이지수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모르는 게 죄예요. 하순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이지수는 주저앉아 울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중은 등을 돌렸다. 그의 눈가도 빨개져 있었다. 아버지 사진이 보였다. 아버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정비소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렀다. 사는 게 뭔지 가사가 뼈를 때렸다. 이지수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회사 자료를 뒤지고 메일을 뒤지고 계약서를 다시 살폈다.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멍하니 자기 얼굴을 바라봤다. 까맣게 번진 눈가, 손톱에는 아직 기름때가 배어 있었다. 나애가 뭘 한 거지? 화성그룹의 젊은 CEO, 명문대 MBA, 글로벌 비즈니스 수업, 수익성, 효율성, ROI, 그걸로 판단했다. 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상권 정비 계획, 그게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침이 되자마자 이지수는 화성그룹 본사로 달려갔다. 아직 아무도 없는 회의실을 불 켰다. 부장을 불러 앉혔다. 동대문구 재개발 사업 다 가져오세요? 부장은 당황했다. 대표님, 무슨 일이죠, 다? 원가 계산서, 투자계획서, 상권 분석 보고서, 서류를 펼치고 살폈다. 예상 투자 대비 수익률 17%, 순이익 930억. 그 뒤에 붙은 상권 정비 대상 목록, 정비소, 세탁소, 구멍가게, 분식집, 모두 철거 예정 도장. 이지수의 손이 떨렸다.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저희가 이전 지원비 3천만 원 책정한 거 보셨죠? 3천만 원으로 새로 가게 차릴 수 있을까요? 힘들죠. 서울 한복판에선. 그럼 망하라는 소리잖아요? 부장은 입을 다물었다. 이지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숨이 거칠어졌다.
하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말없이 등을 돌리던 모습, 그의 손, 그 손을 잡고 선생님이라 부르던 자신, 그리고 그 손을 뿌리친 자신. 그날 오후 화성개발사업부 전 직원이 회의실에 불려왔다. 부장이 물었다. 대표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이지수는 눈을 번뜩였다. 이 사업 전면 재검토합니다. 내 기존 상인 철거 안 합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대표님, 그러면 수익성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투자자들 설득해야 합니다. 내가 설득할 겁니다. 부장은 신중하게 물었다. 대표님, 감정이 개입되신 건 아니죠? 이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정도 있어요. 하지만 경영 판단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거. 이지수는 밤늦게까지 직원들과 대안을 짰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레트로 감성 마케팅, 소상공인 공존 모델. 보고서 제목이 바뀌었다. 정비소, 세탁소, 분식집 모두 기존 자리를 유지한 채 리모델링. 주변부 상업시설은 최신식으로 개발. 기존 주민 우선 임대권. 며칠 뒤 장하주는 여전히 정비소 안에 앉아 있었다. 아무 손님도 없었다. 재개발이 확정되었다는 소문이 퍼진 뒤 손님이 뚝 끊겼다. 공구를 쥔 손이 떨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 문이 열렸다. 이지수가 들어섰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이지수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큰절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중이 돌아보았다. 그녀의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아 있었다.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망칠 뻔했어요. 하중은 조용히 그녀를 일으켰다. 이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녀가 숨을 골랐다. 철거 안 하기로 했어요. 하중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요? 화성개발. 내가 결제했던 사업 전면 수정했어요. 기존 상인들 전부 유지. 리모델링 비용 회사가 부담. 하중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선생님 정비소는 그대로 있어요. 아니, 더 좋아질 거예요? 정비소 안이 조용해졌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도 꺼진 듯한 침묵. 하중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가가 빨개졌다. 이지수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괜찮으세요? 하중은 고개를 떨궜다. 고맙습니다. 이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하중이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화성그룹의 재개발 계획은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사회적 반응은 뜨거웠다. 기업이 이렇게 할 수 있네? 멋있다. 이지수 CEO 진짜 일하는 사람이네. 동네 상인들도 하나둘 찾아왔다. 허준아, 우리 철거 안 한대. 너 덕분이다. 하중은 웃었다. 아니에요. 이지수 대표님 덕분이에요. 이지수는 민망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몇 달 후 정비소는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낡은 철문이 교체되고
깨끗한 페인트가 칠해졌다. 리프트도 최신형으로 바뀌었다. 대형 공구함에는 반짝이는 새 공구들이 가득했다. 간판이 달렸다. 동네 사람들이 손뼉을 쳤다. 대박나라 멋있네 하중은 수줍게 웃었다. 이지수도 작업복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았다. 가격은 여전히 저렴했다. 오, 아저씨는 중고 배터리도 마음 편히 바꿨다. 할머니의 프라이드는 여전히 잘 굴러갔다. 오토바이를 끌고 오는 대학생은 형. 이번 달엔 돈 있어 하고 웃었다. 진수를 데리고 온 명희 누나는 이제 냄새 안 나요 라며 웃었다. 이지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선생님, 이렇게 좋은 일이 있네요. 하중은 피식 웃었다. 이게 진짜 장사예요. 이제 저도 장사꾼이에요. 두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숨어들었다. 이지수는 작업복을 입고 기름 묻은 손으로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들이 말했다. 이쁜애 저 사모님도 같이 일하시나 봐. 이지수가 얼굴이 빨개졌다. 하중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사모님이래요. 이지수가 렌치를 들었다. 장난치면 맞는다. 하중은 껄껄 웃었다. 어느 날 저녁 둘은 정비소 옥상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이 아름다웠다. 이지수가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 이제 꿈이 뭐예요? 하중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이 정비소를 더 키우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 이지수가 눈을 반짝였다. 저도 같이 할래요? 하중이 놀랐다. 정말, 네. 전 이제 돈만 보는 경영자는 싫어요. 진짜를 하고 싶어요. 진심을. 하중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에는 여전히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깨끗하고 따뜻한 건 없었다. 그리고 1년 후는 서울에서 유명한 정비소 중 하나가 되었다. 합리적인 가격, 최고의 기술력, 무엇보다 진심 어린 서비스, 뉴스에도 나왔다. 화성그룹 전 CEO, 정비사로 변신해 동네 상권 살린 사연, 한 기자가 물었다. 정비사님, 상속녀가 왜 정비소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지수가 하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신뢰, 감사, 사랑. 그런 건 돈으로 못 사니까요. 하중은 웃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성공은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거라고 믿어요. 해가 질 무렵 하중이 물었다. 후회 안 해요. 이지수는 기름 묻은 손을 닦으며 활짝 웃었다. 이게 진짜 제 자리예요. 후회할 게 뭐 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다. 사장님, 사모님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아직 시작이었다. 그리고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진짜 삶은 매일 이어지고 있었다.